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는 개인 유튜브 채널 큰 사이언스에서 다가오는 4월은 화성과 토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점성학적 성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조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4월 4일 이날 이후 원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두 번째 4월 13일 폭우, 지진 등 천재지변에 따른 전 세계 대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아난드는 에너지 위기, 경제 불안, 극한 기후, 코로나19, 전력 부족, 기근 및 공급망 혼란 등 세계 7대 위기를 동시에 촉발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은 재난과 위기 상황이 올 하반기에나 호전되고 완화되면 서서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영상에서 대만이 조만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목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물병 자리로 가야 위기가 해소돼 생활이 좋아지고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대만과 동남아 지역 등은 코로나19 사태 때 백신 접종 외에 전통적 요법에 따라 역병에 대항하고 특히 자연을 많이 접하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역병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종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문제에 당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난드는 이전 영상에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3월 16일 밤 일본 후쿠시마 외해에서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지적한 4월 4일과 13일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400여만 명의 인구가 있는 상하이시는 최근 이미 중재해 구역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변칙적으로 성을 봉쇄하고 항푸강을 경계로 통제 관리합니다. 이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래 상하이 최대의 핵산 선별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현지 시민들이 코로나의 공식 보도의 내막을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28일 12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본토 확진자는 1228명으로 지린성이 1055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상하이에서 9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8일 무증상 감염자는 5758명으로 본토 확진자가 5658명으로 그중 상하이가 4381명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공식 수치를 보면 상하이는 일주일 만에 총 16,494명이 감염됐습니다. AFP 통신은 중국 전역에서 하루 감염자가 7,000명에 육박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발생 이후 매일 1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이 발표한 숫자는 참고로 3월 뿐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시민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상하이 현지에서는 양성 보고서는 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질병본부 양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접수된 핵산 보고서에는 음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보내준 답장은 뜻밖에도 양성 보고서는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의 한 질병본부 관계자는 29일 핵산 검사에서 의심이 가는 검사자의 샘플은 질병본부의 통보로 핵산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보고서로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를 조회해도 나오지 않으며 질병본부가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양성자의 경우 24시간 내에 질병본부에서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술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를 중공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꼽으며 일관적인 수법이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누구를 양성자로 만들려면 양성자라고 전화 통보만 하면 된다. 증거가 없다. 질병본부는 분명히 양성자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상하이는 숨기는 거다. 리더들이 감투를 잃어버릴까봐 연막을 치고 있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홍콩인들을 박해하는 국가기계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9년 송환 반대 운동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홍콩 경찰은 그해 11번가에 나갔던 시민 13명을 다시 체포해 폭동 및 기타 중범죄를 선고했습니다.
랑거시옹 전 입법회 의원은 2016년 과거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습니다. 항지펑 전 홍콩 중지 사무총장은 육사 사건에 대한 행을 마치고도 풀려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의 예선안으로 계속 구금되어 있습니다. 항지펑 전 홍콩 중지 사무총장은 2020년 6월 4일 빅토리아 공원에 들어가 육사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무단 집회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지펑은 3월 초에 행기를 마쳤으나 아직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3월 29일 항지펑은 국가보안법의 예선안 재판을 받기 위해 스탠리 교도소로移送되어 추가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항지펑의 계속된 구금은 홍콩인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홍콩 정부가 그를 무기한 감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지펑을 응원하기 위해 힘내라 하늘은 의인을 보호한다, 죄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끝이 없을 텐데 항지펑 몸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정권의 비겁함을 부각시킨다, 취약한 자는 보통 선거를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랑거시옹 전 입법회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그는 당시 개발국 부국장이었던 마 샤오샹의 문서를 빼앗아 입법부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심한 후 그는 동부 치안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4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3개월의 형과 함께 따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랑거시옹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스스로 변호하면서 이날 행위는 의회투쟁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소신을 피력한 것이지 의회를 희롱한 것이 아니다며 의원 면제권이 보장돼 문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범위의 선거와 완벽한 선거를 언급하자 재판관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랑거시옹의 아내 진보잉 3인년 주석은 랑거시옹은 어떤 판결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유권자에게도 홍콩 시민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